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 네, 번쯤 그럼요.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이 참 와닿기도 하고 흥미로운데 뭐 돈, 뭐 제국, 종교까지 이렇게 상상의 질서로 이제 사회를 지탱했다는 얘기인데 일종의 허구, 픽션, 그 하나의 이야기, 가상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여기 나온 것 중에 그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랑 미국 독립선언문 얘기가 나오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인간이 3단계로 나뉘고 심지어 남녀도 나눠서 누굴 다치게 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다 단가가 달라요. 근데 미국 독립선언문은 인간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린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의 얘기는 이 얘기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야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됐다가 근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자체가 이렇게 산산이 붕괴될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지 네,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내가 믿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자기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상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상이 아닌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언제나 이제 과학이랑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사실인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사실, 팩트.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요. 자전을 365번 하는 동안 한 바퀴를 돈다. 공전을 한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실이 기분 나쁘세요? 365번이지. 기분 좋고 나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정의롭지 않은 건가? 사실 그냥 사실, 그냥 팩트죠, 그냥 팩트잖아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지만 한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건 이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태워서 죽여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팩트에 불과한데 팩트에 불과한 것조차도 우리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즉 사실 영역까지도 인간의 상상이 들어가면은 불행해지죠 인간이. 이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정의 중에 제가 좀 제일 재밌게 읽은 게 과학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문을 뭐 인문학이라고 접근한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영역이 너무 많죠. 그래서 빈틈이. 인간에 대한 좀 이해를 이게 하는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의 질서라는 것이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바꾸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역사 속에서 이런 합의들을 상상을 바꿔왔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지만 3,400년 전에 민주주의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고 이거 얘기했다가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더 나오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전에 있었던 윤리나 우리 도덕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의 질서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옛날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노래방에서 열심히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이 싱글로 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Imagine for the people 상상해봐 하는데 딱 저거 세 개예요. No nation, 국가 없고 No possession, No country, no possession. possession, no religion이에요. 어머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70 몇 년대 초반에 나온 음악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을 믿고 기술을 믿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사실은 저 세계 다 꽝이야.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 히피 문화 굉장히 모티브가 될 수 영향력이 있었겠네. 있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커다란 허구들, 종교, 돈, 뭐 국가 이런 거대한 픽션이 무너졌을 때 그게 무너져서 허탈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좀 들고 싶은 게 제가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네.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했어요. 혼인신고는 왜 하느냐? 저는 그 픽션이 필요했어요. 나랑 제 아내는 그냥 동거인이 아니라 부부라는 픽션을 만드는 것이고 그 픽션이 저희 부부를 지켜줘요 되게.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픽션을 만들어서 픽션을 픽션으로 대항해야 되는 그게 이제 중심을 안 잃고 사는. 하라리가 강조했던 것이 개인의 픽션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서로 공유가 돼야지만 이 사회가 지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픽션을 일부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픽션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 옛날 선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세상에 절대 가치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예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래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벌 체계가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이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돈으로 하면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지만 평등할 수가 없어요. 뭐 살인죄에 대해서 100억을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을 지불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게 사실은 가장 평등한 그런 형법 그 벌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으로 돈을 벌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정리. 자,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나도 시간으로 죽어야겠다. 돈을 벌고 까먹겠다. 현명한 사람은 네,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시간이 평등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SF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 모두가 시간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수명? 시간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맞아요. 인타임 맞죠, 인타임. 맞아. 부자한테 자기 시간을 팔아요.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자기는 더 일찍 죽는 거야. 그리고 부자들은 막 여기저기서 그 시간을 사.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인간이 영생을 누리게 됐을 때가 문제가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됐을 때 시간이란 이제 영생 좀 뭘까? 고민되는 것 같아. 몸뚱아리가 결국 노화되는 거는 막을 수 없으니까 자연 법칙이라 이제 그건 피할 수가 없는데 노화가 일어난 그 신체의 여러 부위들을 새로 이렇게 갈아 끼면 이제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일 텐데 이제 인간이 그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띄우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결국 사피엔스는 영생을 원하는 것일까? 모두. 여러분은 영생을 원하시는지. 근데 그런 때 좀 조건을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 영생의 조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젊음도 같이 오는 거냐 그리고 나만 영생하는 거냐 내 주변 늘 사람도 새로운 영생하는 거냐 좋은데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죽을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까다로워서 안 받을 것 같아. 고객이 저렇게 까다로워. 기본 약관에 있을 내용이야. 기본 이거. 아니 근데 약관에. 이게 나중에 되면 근데 영생이 와도 문제인 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영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인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된다는 것. 모두가 영생하는데 죽음을 맞는다는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은 뭐가 될까요? 진짜 죽일 놈이겠네. 그럼.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기술이 도입이 되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술의 과학은 별도로 도입이라는 거는
늘 부작용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도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도입하는 사람이 돈을 벌 것 같으면 도입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까다로우신 할것 같아요. 고객이시니까 뭐 어떤 조건이면 영생을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 정도는 하죠. 가족들 뭐 제 친구들 다 영생한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 그만둘 수 있다.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네. 영생만 그만뒀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딴 데 수 알아보세요. 있다. 예. 자, 사피엔스의 끝에 유발 하라리가 좀 섬뜩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여기서 두 노래가 생각났어요. 추천곡. 하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다 걱정하면 또 걱정으로 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한 인간의 긍정성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을 달리다 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서로를 향해 뭐 다리가 녹아내릴 때 실제로 다리가 녹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 관절 녹아내리면 큰일 나고요. 하지만 그게 결국 불확실하고 잘 모르지만 나는 뜨거운 인간이고 내 의미와 내 목표를 향해 다리가 녹을지언정 달리는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여